안녕하세요. 2023년도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과목 중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한 이론편으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한 전체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 이 중에 한 40%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세무 파트에서 공부를 해서 전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시겠죠? 나머지를 공부해 볼게요. 조금 더 이제 같이 중복되는,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VAT라고 부르죠.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게 되면 단계마다 이렇게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창출돼요. 그러면 그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금의 율은 10%고요. 그렇게 과세가 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에 대한 텍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부가세가 생산자가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럼 상대방은 이걸 사는 거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원가가 돼. 그리고 또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그리고 상대방에게 1,300원에 팔아. 그러면 도매업자는 1,300원에 팔았지만 자기 원가는 1,000원이니까 자기의 부가가치는 300원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소매업자도 얘가 원가고 200원 붙여가지고 팔아먹으면 소매업자에게 얘가 매출이지만 얘가 원가가 되고 부가가치는 200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가되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싸지겠죠.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부담하는 자는 항상 누구예요? 예죠, 뭐 우리 최종 소비자, 사업자가 아닌 자들. 그러면 최종 소비자. 커피가 비싼 이유 다 이런 거지 뭐. 원두는 엄청 싸. 근데 단계마다 막 그저 붙어 이렇게. 붙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5, 6천 원은 그냥 깨지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5, 6천 원짜리는 이제 못 먹겠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 노트북을 가지고 못 가겠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쵸? 노트북이 그 1시간짜리가 아니라 막 대여섯 시간짜리 앉아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더 눈치를 주고 싶고.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일을 해야 돼서 잠시 잠깐 가서 앉아 있으면 제가 더 눈치를 보고. 과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여튼 이렇게 비싸죠, 가격이. 이 과정에서 붙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자,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를 얘기했는데 이게 유자민트 티가 2020년도쯤에 6,600원이었거든요. 비싸졌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6,600원 결제할 때 부가세를 또 내진 않잖아. 또 안 내죠. 왜냐하면 대부분 소비자랑 거래할 때 6,600원 주세요. 이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러면 6,600원 안에는 어떤 금액이 구성되어 있냐? 원래 민트티는 6,000원, 부가세가 10% 600원, 더해진 게 토탈 금액. 그러면 스타벅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고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는 스타벅스의 매출 잡아서 스타벅스가 먹고 600원은 우리에게 정가한 세금을 부가세로 납부하죠. 납부 안 할까요? 지가 꿀꺽 할 수 있을까? 꿀꺽 못하지. 다 증빙이 남아있으니까. 전산으로. 그래갖고 여러분 카드를 원하는 거야. 국가가. 카드로 신고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현금 결제. 현금 결제를 하는 이유는 매출을 대놓고 누락할 거니까 돈으로 주시오. 이거지 사업자가. 그런데 가가지고 현금 결제하면 여러분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무언가를 소비해도 그 돈을 받은 자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중간에 증발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세수가 들어와야지 복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복지가 안 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스타벅스는 다 해. 안 할 수가 없어. 자료가 안 남을 수가 없어. 현금으로 거래도 못 해. 근데 조그만 개인 슈퍼, 음식점 막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부모님이나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부가세 내기 싫죠. 근데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고 나오는 소비자라면 짜증나지. 5,500원 안에 부가세를 내가 낸 건데 얘가 먹어.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률이 1등이에요. 세금 안 내. 치킨 팔아먹고 세금 안 내. 뭐 이런 거야. 자, 쓸데없는 말이네. 그래서 6,600원 안에는 부가세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가세를 모르면 살 수 있냐? 없다. 회계 처리할 수 있냐? 없다. 부가세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근데 오른쪽에 신용카드 전표는 19,800원인데 부가세가 없어요. 왜일까요? 잘못 걸린 걸까? 교보문고인데? 면세라서. 부가세가 없어. 책이니까. 책은 면세. 근데 봐요. 얘가 면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19,800원이라는 금액을 부가세가 있다는 생각으로 금액을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 부가세가 있는 물건이어도 이 금액은 만들어지죠. 근데 부가세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부가세가 있고 없고는 증빙이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19,800원이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책이면 비싸죠. 2만 원이니까 2만 원에서 200원 뺀 거잖아. 맞잖아. 2만 원이잖아 원래. 200원 뺀 거지 뭐. 200원이 뭐 우리 큰 돈인가? 200원은 큰 돈 아니잖아. 왜 2만 원이라고 안 했을까? 앞자리가 달라지면 비싸지니까. 일단 1, 9를 유지하고 19,900원은 또 양아치 같잖아. 그러니까 19,700원 할까 800원 할까 하다가 19,800원 했나 보지. 그치? 그리고 10%또 할인받은 금액이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인데 면세 거래. 살아가면서 꼭 부가세가 있냐요? 물어보면 없죠. 없는 것도 있죠. 부가세에서 핵심은 면세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어디쯤에 걸려 있는지 볼게요. 부가세는 여기 있죠? 부가세는 내국세고요. 목적세가 아니야. 목적세는 요 세 개가 목적세야. 이 목적에 쓸 거야는 세 개밖에 없어. 목적세가 아닌 이 외의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세라고 하거든요. 보통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합니다. 국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왜 간접세냐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거든. 다르거든.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접세. 그리고 우리가 고급 가방? 아니면은 뭐 좋은 차?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우리가 회계 때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면 무슨 세금을 냈죠? 개별 소비세. 개소세를 냈죠? 그러면은 개별 소비세가 부담되는 세금은 부가세를 안 내나요? 내죠.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차는 얘를 안 내. 그러면 부가세 안 내요? 얘도 내죠. 부가세는 개별 소비세가 붙고 안 붙고하고 금액이 계산되는 금액 차이는 생길지 몰라도 10%라고 과세가 되는 건 늘 같아. 그게 모든 재화나 용역에 소비하면 과세가 된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것을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부가세를 내는데 나는 쌍둥이를 키워요. 전 돈이 많이 들어요. 기저귀도 되게 비싸요. 저에게 부가가치세를 30%씩 할인해 주세요. 이런 거 없죠. 내가 누구든 무조건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거래에 대해서. 그 물적 요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고려해주지 않죠. 인적사항을 고려해주는 세금이 누구게요? 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해줘. 사람에 부과하는 거야.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냥 물세야 물세. 부가세는. 그리고 소비하는 형태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 아까 우리 목적세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 용도가 따로 없어. 보통세.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 4분의 1은 법인세고요. 4분의 1은 소득세고요. 4분의 1은 부가가치세야. 그러니까 4분의 3이 다 이 세금이야.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 누구냐? 11개 나머지. 11개 말고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법인세, 소득세가 거의가 똑같아요. 거의.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 하려고 소비자에게 막 현금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완전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부가가치세를 왜 내냐고 그러지. 제발, 제발. 이런 강의를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요즘에 유튜브도 많아요. 그 제가 유튜브를 몇 개를 그 사업자들이 하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더라고. 사업자들이 이 유튜브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단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그렇게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왜 부가가치세가 자기네가 그렇게 논을 할 일이 있어? 소비자들이 밥을 먹고 결제해주는 돈을 가지고 받아서 신고하는 거잖아.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입장만 자꾸 바라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도 세법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게 되긴 했어. 근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전반적인 세금을 봐야지.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다 억울하죠. 소득세도 억울하죠. 다 억울하죠.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야. 얘 입장에서 보세요. 6,600원을 받잖아요. 6,000원은 지가 먹어요. 600원은 내야 돼. 그게 자기의 의무야. 이거 하기 싫으면 접어야지. 자기가 돈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나에게 전가해 놓고 그 세금을 먹겠다는 거야? 내가 냈는데?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낸 거잖아. 그쵸? 제가요, 다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부가세 얘기할 때는 자꾸 사업자들이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단계마다 거래가 일어날 때 부가세가 과세가 돼. 계속. 가격은 비싸지겠죠? 소비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가세는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받아. 그 세액이 매입세액이죠.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까서 내잖아. 근데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냐면 내가 매출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한 세금은 받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자 사업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겠다. 매입세액이. 왜냐면 사업자가 물건 살 때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살 거 아니야. 똑같이 전가도 하지만 부가세를 부담도 하죠. 그래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한대요? 소비자가. 근데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세금을 부담한 게 있어? 부가세를. 그럼 어떻게 해? 돌려받아야지. 내가 아깝잖아. 그런데 이거 다 돌려받으면서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냐고? 그건 아니라고요. 사업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 부가세. 공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진짜 좀 화가 나요. 유튜브도 웬만한 것들은 알아듣겠는데 유튜브도 뭐 별로의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 저도 유튜브 합니다. 제 이름으로 이렇게 조회하면 저도 하는데 저는 자격증 중심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논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안 해요. 자, 매출세액에도 매입세액을 빼. 그래서 왜 매입세액을 까주니? 네가 부담한 거 까줄게. 너 사업자니까. 만약에 여러분 최종 소비자면 까고 자식할 거 없어. 그냥 부담하면 돼. 근데 아니니까. 공지해 주잖아요. 그리고 단일 비례세율. 하나의 세율이 붙죠? 10%. 근데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하는 나라가 외국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 영세율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얘가 생산지국이고 내가 소비지국이니까 수입할 때 세관장이 물건 수입하는 금액의 10%를 나한테 과세하죠. 그래서 수입할 때는 10%를 붙이고 수출할 때는 영세율 붙는다. 이게 기본.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뒤트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책, 쌀, 흰우유 이런 것들은 뭐죠? 그냥 아싸리 면세야. 부가세가 없어. 그러면 책 파는 사람들은 부가세 신고해요? 안 해요. 쌀 아저씨 안 해요. 흰우유만 안 해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면세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 면세 얘기하잖아? 위에서 얘기했던 일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부가세가 안 붙는데 빵. 의미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면세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거지 이거. 그러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면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세부담은 없지만 무슨 부담이 있을까? 비싸. 가격이 그냥 비싸. 면세가 비싸. 왜 비쌀까? 사업자가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과세 안 하지만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아? 나는 사업자지만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책값에 고스란히 얹어서
돈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비싸게 치겠지.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면세는 부가세가 없긴 한데 사실상 가격을 부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길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면세 제도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불렀죠? 불완전한 제도다 이렇게 불렀죠. 면세가 사라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면세는요,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부담하게끔 만들어 놓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제도. 하다 보면 면세라는 공부는 또 몇 번 하셨을 테니까 우리의 부담이 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회계 때 이미 했던 거, 전당의 세액공제법.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 그러면 B한테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이게 B에게는 매입이고 A에게는 매출이죠. 근데 이때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B는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제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얘가 공제받는 세금을 A 사업자는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식. 그러면 B가 이렇게 샀으니까 또 팔아먹어야지. 얘가 팔면 얘가 매입. 또 얘가 팔면 소비자의 매입. 소비자가 330원을 주고 물건을 마지막에 소비했거든요. 그럼 330원 중에 300원은 매출이고 30원이 부가세라는 거잖아. 이때 300원을 뭐라고 불러요? 공급가액. 3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33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급 대가라고 하죠.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별도,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 그러면 나는 부가세 얼마 주고 산 거야 지금? 30원. 내 주머니에서 30원 나갔는데 그 30원을 누가 냈냐? 얘가 내고 얘가 내고 얘가 내죠. 어떻게 내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있으면 까는데 얘는 없으니까 10. 매출세액이 20, 매입세액이 10. 그러니까 10. 매출세액이 30, 매입세액이 20. 그러니까 10. 10, 10, 10, 30을 신고 납부하느라고 귀찮아요? 귀찮지만 누구 세금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잖아. 뭐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어떤 신고 납부하는 대상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간접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접세. 됐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조금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가요? 모든 사람.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파는 사람,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든 지자체는 모두 다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모두 예외 없음. 왜 그러냐? 소비자가 부담한 거니까. 대신 신고 납부만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모두. 모두. 자, 근데 납세 의무자를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부가세를 때리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쌀집 아저씨는 면세 사업자.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놀아. 그리고 얘가 발행하는 건 유일하게 면세 거래일 때 주고받는 계산서. 끝.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얘기할 때는 그냥 사업자 말고 정확하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치? 과세사업자라고 해야 돼. 면세사업자는 뺑뺑 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부가가치세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학원은 가면 안 돼. 학원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병원도 가면 안 돼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은행도 안 돼. 면세사업자. 보험회사도 안 돼. 면세사업자. 다 면세사업자. 왜 그들이 면세사업자일까? 거래하는 대상이 다 국민들이니까. 소비자들이니까. 사업자가 주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 보험회사, 이런 거, 학원. 다 개인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면세. 이들은 부가세 신고 납부 없음. 논 아무것도 안 함. 나머지 애들은 얘가 한다. 근데 과세 사업자가 크게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누구냐면 개인 사업자만. 자,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 중에 전년도 총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래. 자, 미만은 8천만 원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79999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대가는 뭐죠? 부가세가 별도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거야. 포함. 부가세가 포함된 8천 미달에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자, 너 일했어? 너 개인 사업자가 지금 이 정도야? 전년도? 그러면 너 간이로 살아. 근데 8천 이상이야?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로 들어와.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예외 없어. 그냥 일반이야.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둘 중에 하나로 쪼개지는데 자, 8천에 미달하긴 하는데 4,800에서 8천 사이인 자와 아예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를 나눠서 4,800도 안 된다. 그러면 영수증만 발행해. 얘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러나 4,800에서 8천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가 21년도 기준으로 둘로 나눠졌죠. 이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딱 4,800만 원으로 끝났어. 근데 8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예전에 4,800만 원이 미달하는 자는 원래 영수증만 발행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48에서 8천 사이인 사람이 예전에 원래는 일반 과세자였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얘를 간이로 조정하래. 근데 말은 간인데 세금 계산서를 원래 발행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너네들은 계속 발행해라 이 뜻이야. 아, 되게 지저분해졌어요. 간이 과세자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얘네들은 영수증을 발행해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과세기간.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두 번 있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 가볼게. 일반 과세자. 자, 우리가 공부하는 얘를 말하는 거야 지금. 얘 일반 과세자. 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 거.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1기, 2기. 이게 내가 신고하고 과세 기간에 맞춰서 모든 걸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나의 확정 기간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하는 사업자가 내가 간이과세자면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기, 2기 없어요. 그냥 1년이 1기야. 그러니까 한 번 신고하면 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고 날로부터 끝까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빠른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그냥 종료일까지. 폐업하면 폐업일까지. 과세 유형이 변경되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될 수 있죠. 왜 될 수 있냐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가 변경되거나 간이가 일반으로 되는 경우는 누구만 얘기하는 걸까요? 개인. 제가 개인 사업자인데 원래 8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래서 일반이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간이가 된 거야. 그러면 간이가 될 때 생각해봐요. 이 X2년도에 8천이었는데 7천이 됐대. 그리고 여러분 7천이 됐다는 얘기를 언제 들을까? 생각해봐요. X3년도 바로 들을까요? 신고를 해야지 듣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7천이라고 하는 건 X3년도 요 상반기에 한단 말이야. 부가세를 신고했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X3년도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변경 후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바꿔가면서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이가 일반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원래 7천이었는데 갑자기 9천 벌었대 전년도.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와요. 당신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변경하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를 일반 과세자, 과세 유형을 변경이 가능하다.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변경이 가능하다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할 때 일반 과세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세무는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둘 다 공부를 해요. 뒤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과세자만 중심으로. 과세 기간은 1기, 2기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일반 과세자고 우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1기 6개월 중에 1월부터 3월까지를 끊어가지고 예정신고. 그리고 뒤에 기간을 확정신고 이렇게 부르죠. 아니, 예정신고 납부는 4월 25일까지 하고 요 기간을 확정신고라고 해서 7월 25일에 신고하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끊은 다음에 3개월 해서 1기 예정, 1기 확정.
이기 예정, 이기 확정. 이런 식으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을 별도로 또 지칭해요. 누구 입장이니까? 일반 과세자 입장에서.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니까 1기, 2기 이런 게 없어. 그냥 1기만 존재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무 중심의 부가가치세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기간의 개념과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초반에 과세 기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세무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작하시면서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